꺼지지 않는 구국의 불, 남명의 칼에서 알렉산드라 김의 열쇠걸음까지, 한민족 구국 독립운동 400년 DNA, 경상도 지리산 기슭 덕산, 1561년 산천제에서 한선비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남명 조식. 그는 평생 벼슬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불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옳다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후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관군이 도망칠 때 그의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300년 후 1894년 전라도 들판의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 1919년 3월 1일 나라를 빼앗긴 민중이 맨몸으로 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함성이 상하이의 작은 건물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정신은 또다시 흘러 1918년 아무르강 절벽 위에서 한 여성의 열쇠걸음이 되었고 1938년 예난 황토 고원에서 한 청년의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400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명 조식, 칼과 방울을 찬 선비. 1501년 조선 최고의 두 유학자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퇴계는 경, 내면의 수양. 남명은 의, 불의에 맞서는 행동. 둘 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남명은 특히 강조했습니다. 안으로만 수양하고 밖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구멍 없는 피리와 같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두 가지를 몸에 지녔습니다. 성성자 방울과 경의검 칼. 내면의 각성과 외부의 실천을 위한 깨달음의 도구. 경의검 칼자루에는 내명자경 외단자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을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은 의다. 그는 왕에게도 직언했습니다. 명종에게 올린 을묘사직서. 전하의 국사는 이미 그릇되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으니까. 그의 제자들 곽재우, 정인홍, 김면, 조종도, 스승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후 이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제자들이 일어서다. 1592년 4월 선조가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관군이 무너졌습니다. 경상도 의령에서 한선비가 붉은 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곽재우, 남명의 외손서이자 제자, 재산을 털어 군사를 모았습니다. 왕명도 없이 나라의 녹도 받지 않고 그냥 옳기 때문에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남강 정함진, 일본군의 호남 진격을 막는 핵심 나루목. 곽재우는 이곳을 지켰습니다. 일본군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위 장군은 죽지 않는다. 정인홍, 남명의 수제자, 합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경상우도를 지켰습니다. 김면, 거창에서 일어나 북부를 지켰습니다. 병이 깊었지만 전쟁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593년 전쟁터에서 병으로 순국했습니다. 남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씨앗이 20년 후 전쟁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년 후 1894년 전라도 들판에서 다시 터졌습니다. 전봉준 아래에서 온 혁명. 1894년 봄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 그는 농민들에게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강제로 쌓게 하고 물세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라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없는 죄를 씌워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이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전봉준, 고부마을 서당 훈장. 키가 작아 녹두장군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남명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면 행해야 한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전봉준이 속한 동학의 사상.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 시천주. 모든 사람 안에 하늘이 깃들어 있다.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한 19세기 조선의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1894년 4월 황토현. 농민군이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죽창과 농기구를 든 농민들이 총을 든 관군을 이긴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라도 각 고을에서 농민들이 합류했습니다. 5월 전주성이 농민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전봉준은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세웠습니다. 집강소에서 농민군이 한 일들,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천민에게 갓을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닙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농민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봉준이 요구한 패정개혁안 12개조, 노비제 폐지, 과부 재혼 허용, 천민 차별 철폐, 토지의 균등 분배, 탐관오리 처벌, 1894년의 이 요구들이 얼마나 앞선 것인지 보이십니까? 이것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사회개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 농민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대신 외부의 군대를 불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두 강대국이 조선 농민들의 요구를 짓밟기 위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전봉준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우금치 전투, 죽창과 화승총을 든 농민군이 일본군의 근대식 무기 앞에 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이 쓰러졌습니다. 전봉준은 체포되었습니다. 1895년 3월 서울 전옥서 법정.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다. 다만 힘이 모자랐을 뿐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1895년 4월 24일 전봉준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나이 41. 녹두꽃이 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전봉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요구들, 신분제 철폐, 인간의 존엄, 토지 평등, 이 씨앗들은 땅속에 남았습니다. 25년 후 그 씨앗들이 다시 터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후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 200만의 함성.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9년간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의 마음까지는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일본 유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일본 한복판에서 이 소식이 조선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의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세 종교가 연대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습니다. 최남선이 글을 쓰고 독립선언서가 전국 각지로 비밀리에 배포되었습니다. 인쇄소 사장, 학생, 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종이들을 날랐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 한 학생이 단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재용. 5등은 자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만세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울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의주, 원산, 함흥, 개성, 수원, 천안, 공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만주에서도 연해주에서도
태극기가 펼쳐졌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1,500건 이상의 시위, 참가자 200만 명 이상.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왕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9년 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동학혁명 농민의 후손들이,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들이, 남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관순, 이화학당 학생 18살, 학교가 강제 휴교되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을 조직했습니다. 4월 1일 아우네 장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유관순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도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일본 헌병이 발포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총에 맞았습니다. 유관순은 체포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고문. 그래도 그녀는 옥중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경은 유관순에게 갖은 고문을 하면서 배우를 추궁해 보았으나 굳게 담은 그녀의 입술은 주모자가 자기라는 것 외에는 더 말하지 않아 아무 비밀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는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19살. 그런데 3.1운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독립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민중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역사의 주체로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없어도, 양반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전봉준이 죽창을 들고 외쳤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은 잔혹했습니다. 수원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29명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세계에 알린 사람,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조선 이름 서코필. 그는 현장을 직접 사진 찍어 세계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가 민족 대표 33인 옆에 있어야 할 34번째 사람이라 불립니다. 이 함성이 바다를 건너 상하이에 도달했습니다.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상하이 임시정부, 나라를 만든 사람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3.1 독립운동이 터진 지 40일 만에,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이 작은 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그것도 공화국으로.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을 들으십시오. 500년 왕조의 나라가 사라진 자리에 왕이 아닌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1919년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시아의 독립운동 중에서 공화국을 선언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19년 상하이에서 쓴 이 문장이 100년이 넘도록 이 나라의 첫 번째 법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미국에서 외교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안창호, 내무총장, 실력 양성과 민족 개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동휘, 군무총장, 무장투쟁을 주장했습니다. 신규식, 법무총장,
임시정부 외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규식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신채호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의 방향을 두고 격렬히 논쟁했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방법론을 두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외교냐 무장이냐 실력 양성이냐. 그러나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26년 동안 8번 이사했습니다.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일본의 추격을 피해 중국 전역을 떠돌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김구, 그는 27년을 상하이와 충칭에서 보냈습니다. 백범일지에 그는 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문장을 독립운동 중에 썼습니다. 나라를 되찾기도 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한 사람. 1932년 이봉창 도쿄에서 일왕 행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실패했지만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같은 해 4월 윤봉길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일본 군부 순애들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중국 장제스 총통이 감동받았습니다. 중국 1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 임시정부는 이 계기로 중국의 공식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봉길은 25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는 아름다운 면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만과 안창호가 갈등했습니다. 무장투쟁파와 외교 독립파가 싸웠습니다. 이념의 차이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입니다. 완벽한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한글로 조선 민중에게. 이 신문이 비밀리에 조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나라의 목소리는 살아있었습니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마침내 귀국합니다. 26년 만에 그들이 입국하던 날 김구는 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울었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을 위해, 이회영을, 윤봉길을, 이봉창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들,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살려낸 사람들. 임시정부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독립군에게는 무기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 명동. 조선 최고 명문 가문 이회영 일가. 나라가 망하자 전 재산을 팔아 40만 원을 만들어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 그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에서 3,500명의 독립군 간부가 나왔습니다. 1932년 여순 감옥. 이회영은 고문으로 순국했습니다. 1903년부터 하와이로 이민 간 조선인들.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더위와 모기와 싸우며 그들은 매달 인두세를 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태평양 건너 임시정부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와이 한인 여성들, 바느질하고 음식 팔아 독립자금을 모았습니다. 국내 여성들, 집집마다 다니며 쌀 한 줌씩 모았습니다. 그 쌀이 독립군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평생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1949년 86세에 마침내 독립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입국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총을 든 사람들. 1920년 6월 봉호동, 홍범도,
함경도 포수 출신, 대한독립군을 이끌어 일본군 추격대를 봉오동 계곡으로 유인했습니다. 매복, 기습, 일본군 157명 사망. 독립군은 도망다니는 패잔병이라는 일본의 선전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1920년 10월 청산리, 김좌진, 청산리 10일 전투, 일본군 1200명 이상 사망,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그러나 이 승리 이후 일제는 만주 한인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간도 참변, 3,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홍범도는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 백성이 저렇게 죽었으니 이것이 승리인가? 홍범도의 말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 한인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1943년 홍범도는 이국 땅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김산, 아리랑을 부른 혁명가. 1937년 중국 예난, 미국인 저널리스트 님 웨일즈가 한 조선인 청년을 인터뷰합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산, 본명 장지락, 1905년 평안북도 용천 출생. 14살에 3.1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알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남명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3.1운동 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상하이에서 조선 독립운동, 광저우에서 중국혁명. 수없이 쫓기고 동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님 웨일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아니면 혁명가입니까? 김산이 답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과업을 위해 싸우고 있소. 조선의 해방과 중국 혁명의 완수.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이어져 있소. 제국주의에 맞서는 싸움은 조선에서도 중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같은 싸움이요. 그는 민족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님 웨일즈는 그를 만난 후 책을 씁니다. 아리랑, Song of 아리랑. 나는 지금껏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만난 적이 없다. 김산은 패배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의 삶 자체가 아리랑이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비극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1938년 김산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일본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합니다. 나이 33. 그를 죽인 것은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혁명 진영 내부의 의심과 모함이었습니다. 1983년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김산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진실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라 김 열쇠걸음.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1885년 연해주 출생, 조선인 이주민의 딸. 러시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실 밖 세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동청철도 건설 현장, 우랄 산맥 벌목장,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남명이 가르쳤듯이 알면 행해야 한다고. 1918년 4월 하바롭스크, 알렉산드라 김은 한인사회당을 공동 창당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그 핵심에 알렉산드라 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의 연대의 힘을 통해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1918년 여름 러시아 내전이 극동을 덮칩니다. 백군과 일본군이 연합해 하바롭스크를 공격합니다. 볼셰비키 지도부가 탈출을 서두릅니다. 알렉산드라 김은 기선 바론 코르프호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르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 그러나 기선은 백군에게 납포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 김은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1918년 9월 16일 새벽 하바롭스크 우초스 절벽. 사형 집행인들이 처형될 사람들의 눈을 흰 헝겊으로 가렸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드라 김은 자신의 눈에서 흰 천을 스스로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5분간 연설할 권리가 있다. 나는 자기 조국을 훔치거나 배신한 자가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이며 조선의 혁명가이다. 내 스스로 죽을 장소를 고르겠다. 그녀는 사형집행인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엄숙하게 한 걸음, 두 걸음, 13걸음. 그녀가 멈춘 곳. 아무르강이 검고 차갑게 흐르는 절벽 끄트머리. 그녀는 마치 기념동상처럼 우뚝 서서 외쳤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걸음은 조선의 13개 도다. 각각의 도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모든 장애와 폭풍을 극복하여 조선 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줄 기적의 꽃을 피워라. 조선 13도의 젊은이들이여, 그 꽃을 손에 들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여라. 조선 독립 만세, 세계 혁명 만세. 총성이 울렸습니다.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의 시신은 아무르강으로 떨어졌습니다. 1918년 9월 16일 나이 33. 이 장면을 목격한 백군 사형 집행인이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선의 영웅이자 개화된 여성이었던 그녀는 죽었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자유를 위한 활동 때문에 사형 집행인의 총 한 방에 죽었다. 적이 그녀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조선 8도를 상징하는 8보를 걸었다는 버전도 전합니다. 비록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고향이 조선인데 8도라고 들었다. 내 한 발 한 발에 조선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는다. 어떤 기록이든 그녀가 조선의 땅을 발로 세며 죽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지금 하바롭스크 마르크스가 24번지에는 그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1917년과 1918년 이 건물에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이 일하였다. 1918년 그는 영웅적으로 죽었다. 지금도 연해주와 카자흐스탄에 그녀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탈린에게 강제 이주당하고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고려인들. 그들이 알렉산드라 김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 이 모든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만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를 말해야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 간도 참변의 민간인 학살, 수원 제암리 민간인 학살, 사형 집행으로 형장에서 처형,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순환. 전봉주는 41의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안중근은 31의 리순 감옥 형장에서 순국했습니다. 유관수는 19의 서대문 형무소에서 쓰러져 순국했습니다. 이회영은 전 재산을 바치고 리순 감옥에서 고문으로 순국했습니다. 이봉창은 31의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으로 순국했습니다. 윤봉길은 24세 가나자와에서 총사령으로 순국했습니다. 알렉산드라 김은 33세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사는 33세 모함과 누명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황기환은 뉴욕에서 무일푼으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범도는 카자흐스탄 이국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역사는 영웅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죽음을 알면서도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더 위대합니다. 남명의 칼, 알렉산드라 김의 13걸음. 남명이 칼을 찾습니다. 그 칼은 제자 곽재우의 손에서 의병의 칼이 되었고, 안중근의 손에서 하얼빈의 총이 되었고, 홍범도의 손에서 독립군이 되었고, 유관순의 손에서 태극기가 되었고, 윤봉길의 손에서 폭탄이 되었고, 이회영의 손에서 항일 구국연맹이 되었고, 황기환의 손에서 파리의 독립운동이 되었고, 하바롭스크에서 알렉산드라 김의 13걸음이 되었고, 중국에서 김산의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칼에서 나왔습니다. 알면 행하라. 옳다고 생각하면 두렵더라도 나아가라. 1945년 8월 15일. 이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회영, 1932년 순국, 안중근 1910년 순국, 윤봉길 1932년 순국, 유관순 1920년 순국, 알렉산드라 김 1918년 아무르강 절벽에서
김산 1938년 예난에서 모함으로, 황기환 1923년 뉴욕에서, 홍범도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그들은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지금도 흐릅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2025년 빛의 혁명.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 알면 행하는 것. 남명이 가르쳤고 곽재우가 실천했고 알렉산드라 김이 13걸음으로 증명했고 김산이 아리랑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안에도 그 DNA가 흐릅니다. 남명의 방울이 울립니다. 깨어 있어라. 전봉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다. 3.1 독립운동의 함성이 들립니다. 대한독립만세.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새겨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알렉산드라 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 둘, 셋, 13. 조선 13도의 젊은이들이여. 김산의 아리랑이 들립니다. 나는 패배했지만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기억되지 못해도 행동한 자가 만든다는 것을,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명조식, 곽재우, 정인홍, 전봉준, 최재영, 안중근, 이회영, 유관순, 김구, 신규식, 신채호, 안창호, 이동휘, 홍범도, 김좌진, 이봉창, 윤봉길, 김규식, 황기환, 알렉산드라 김, 김산,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남명은 칼을 찼다. 전봉준은 죽창을 들었다. 200만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 상하이의 작은 방에서 나라를 세웠다. 알렉산드라 김은 13걸음을 걸었다. 김산은 아리랑을 불렀다.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알면 행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